왜 안 돼? 봅시다. 으악! 자, 얘 딱 보면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저 뭐야? 그러네. 대충 해. 자,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똑같잖아요, 수트랑. 수트 때 배웠습니다, 우리는. 증가와 감소의 엄격한 뜻.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했는데 함수값도 더 크면 더 증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했는데 함수값이 더 작으면 감소. 여기 등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속한 증가와 감소의 뜻은 저기 등호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이거 증가함수 아닌 겁니다. 그죠? 증가함수라고 부르려면 이런 구간도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스투트 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그 특정 구간에서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얘의 의미가 뭐야?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잖아. 순간적 기울기, 매 순간순간의 순간적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 등호를 붙이면 돼, 안 돼? 매 순간순간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이거나 하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 때문에. 그죠? 봐봐, 이게 뭐뭐이면 뭐뭐이다야. p이면 q이다. 그지? 그죠? 명제야, 명제. 그럼 앞에 걸 성립하는 모든 애들이 뒤에 걸 성립한다. 가 돼야 돼. 앞에 거의 집합이 뒤에 거의 부분 집합이 되면 참이야. 그지? 근데 만약 여기에 등호를 넣게 되면 앞에 거의 집합 안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안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럼 얘 증가야? 아니야. 얘 발레가 돼버려. 이해됐습니까? P면 Q이다가 참으려면 P에 속하는 모든 애들이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죠. 근데 조금이라도 얘가 이렇게 삐져나오면 얘네들을 뭐라 불러? P면 Q이다의 발레라고 불러. 그죠? 자, 그래서 명제 형태의 문장을 볼 때 정말 얘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역으로 뒤집으면 좀 이 새끼야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아니다. 자, 역으로 뒤집으면 봐봐. 여기 역 문장이 나왔어요. 이 문장을 역으로 바꾸면 자, 이면 기준으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뒤집으면 되죠. fx가 이 구간,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여기 있네요.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면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긴 이렇게 나왔거든. 분명히 여기는 등호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긴 등호가 생겼어. 왜 생길까? 증가하는 함수들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여기 등호를 비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얘도 성립을 안 해요. 왜?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제주도 사투리구나. 오, 뭔가 정겨운데? 자, 저기 등호가 없으면 이 여기 문장이 참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 어렵게 해. 거짓이 됩니다. 왜요? 왜일까요? 저기 등호를 비우면 발레가 생겨. 지금 저 문장에서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이면 그러면
P면 Q이다 형태에서 P에 들어간 애들이 증가하는 함수들이 들어간 거야. 근데 이 구간의 모든 x에서 f'x가 0보다 크다니까 q라는 함수가 모든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큰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삐져나온 애들의 의미는 뭐야? 증가하는 함수이지만 f'x가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애들. 뭐이서? y는 x세제곱. y는 x세제곱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잠깐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죠. 그죠? 이런 구간이 있잖아. 여기 순간적으로 단 하나의 점에서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얘는 요 함수 안에 안 들어가잖아. 요 집합 안에. 그지? f'x가 항상 0보다 큰 함수에는 얘가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발레가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돼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생긴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에 등호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여기에 등호를 넣어주면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건 맞아. 이런 애들이 들어간 건 참이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이다.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이다. 라고 할 때 여기 등호를 넣어줬을 때 얘네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긴 해. 맞는 말이야. 근데 저거 등호 넣는 순간 어떤 애들이 참여돼? 이런 애들이 참여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봐봐. 이런 함수를 설정으로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저런 플랫한 구간이 상수함수 구간이 있다라는 걸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숨겨놓고 함수를 설정하기가 졸라 어려워요. 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요거 하나 너 여기 등호 빠지는 거 아니? 이거 하나 물어보기에 너무 좀, 좀 노력이 아깝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등호가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는 별로 없긴 해. 뭐만 아니면 진짜로 명제 참거짓 문제가 아니면 그럼 진짜 명제 참거짓 문제를 너네가 수능에서 만날 일이 있어서 그게 뭐야?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잖아. 그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일반적인 판단을 할 때만 이런 거 좀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증가함수를 판정할 때는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굳이 막 신경 쓰지 않으셔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 말 하냐면 아니 f'x가 0보다 크면 구간에서 증가하는데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고 말 못한다면서요. 그 말을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할 거거든 분명히. 근데 그게 어떤 명제형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을 밝히는 문제에서 그 말을 하면 엄청 잘 포인트를 잡은 건데 그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데 그런 말을 하면 조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증가하는 경우 있어. 이런 애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나는 애들, 그래프 개형 그리면서 만나는 애들은 대부분 이런 포인트들일 거거든. 증가하다가 기울기 잠깐 0 됐다가 다시 다시 증가하는 그런 애들일 거거든. 그렇습니다. 뭐 이해되죠? 스투에서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이 여긴 문장도 스투에서 했다이, 원래는 그럼 이게 지금 미적분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있긴 있죠. 근데 사이에 문제들이 있네요. 자, 봅시다. 문제 보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특징은 뭐겠어? 함수가 다르다. 자, 다음 함수의 증가 감수를 조사하시오. 증가 감수를 조사하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떤 범위에서 증가, 어떤 범위에서 감소 이런 걸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너네가 먼저 해줘야 될 건 앞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도 한데 뭐 먼저 판단해야 되냐면 정의형 먼저 판단해야 돼. 오케이? 이제부터 함수를 딱 보면 지금 도함수 활용 1, 2에서 결국 하려는 게 그래프 그리기거든. 똑같아. 도함수 활용 수투에서 도함수 활용도 그래프 그리기였잖아요. 그죠?
도함수 활용 앞으로 배우는 것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래프 그리기인데 그거 할 때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게 정의역 파악이야.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왜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정해져 있지. 삼각함수나 다항함수 같은 애들은 지수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애들을 만날 거야. 막 다항함수랑 유리함수, 무리함, 아니,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랑 섞인 거. 그 다음 다항함수랑 로그함수랑 곱해진 거. 뭐, 등등. 막, 그 같은 애들 만날 거라고. 근데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형화된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라고 부를 거야? 이거 무슨 함수야? 로그함수야? 할 말이 없다고, 그지? 정형화되지 않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함수를 만나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처음 보는 함수인 거야. 그러면 정의역을 몰라. 배워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판단해야 돼. 뭘 이용해서? 정의역이 제한될 만한 요소가 있는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보는 거야. 자, 여기서 정의역이 제한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 함수식 딱 봤을 때 x분의 1 있죠. x분의 1이 왜 정의역이 제한될 만한 요소인데? 분수함수에서 x분의 1에서 정의역에서 0 빠지잖아요.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어서. 그지? 그러면 저 함수는 통째로 어차피 얘는 실수 전체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긴 실수 전체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긴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 전체에서 봤을 때 0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함수 전체에서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 얘는요? 얘는 실수 전체가 들어갈 수 있죠. lnx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저 lnx 로그 함수잖아. 로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진수 조건. 야, 1은 되죠. 1이 안 되는 건 미시죠. 진수 조건 뭔데? 헐. 0보다 크다. 아, 님들 수완 안 하실 겁니까? 로그 AB, 아이씨, 뭐야. 로그 AB에서 얘가 진수잖아. 얘 조건이 뭔데? 0보다 크다. 얘 조건이 뭔데? 0보다 큰데 1이 아닌 양수죠. 1은 안 되는데, 뭐 개소리야.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0에서 1 사이거나 1보다 크거나. 그지? 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요? AX제곱. X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뭔데? 이건 실수 전체다. 사실 이거 그 정의역 제한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것 중에 정의역 제한만한 거 이거 x분의 1 분모에 x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로그 ax 얘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솔직히 얘는 실수 전체라서 제한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이거죠. 루트 x. 자, 얘는 0보다 크다고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죠? 이거 말고는 제한될 만한 게 없죠. 왜냐하면 삼각함수도 실수 전체고. 아, 탄젠트 함수는 그거 있다. 탄젠트 x면은 x가 뭐가 안 돼? n파이 플러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일반각에 대해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정의역에서 빠지죠. 맞아? 그 중간중간에 선 있잖아요. 90도랑. 응? n은 정수. 90도랑 270도 그런 애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탄젠트 정의역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 말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정의역에 제약이 생길 만한 요소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 안에 분수가 등장하든가 루트가 등장하거나 로그가 등장하거나 탄젠트가 등장하면 조금 신경 써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야 되는데 증가와 감소를 조사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거야. 맞아? 근데 수2에서는 다항함수라서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결국 다항함수죠. 3차함수 미분하면 2차함수고 4차함수 미분하면 3차함수잖아. 근데 우리는 도함수에 자 봐봐. fx가 있을 때 얘 증가함수를 알고 싶어서 f'x 도함수를 구했어. 근데
수투에서는 얘가 끽해봤자 2차 함수나 4차 함수, 3차 함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알아볼라. 원래 알아. 도함수를 구했는데 그 도함수도 내가 아는 그 친구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개형을 그려서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하는 게 매우 매우 쉬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애들은 얘 자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 짬뽕탕이야. 그러면 얘를 내가 처음 여기서 초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냥 계속 초면이거든. 초면이야. 그럼 F'X를 딱 구했을 때 얘는 초면일까? 초면이 아닐까? 초면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증가 감소를 따질 때 뭘 해야 되냐? 수투에서 배웠던 증감표 있죠? 그지? 그걸 써야 됩니다. 수투에서 배웠던 증감표가 그 뭐지? 2차 함수나 3차 함수의 개형을 몰라도 할 수 있게 좀 무식한 방법으로 합니다. 증감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서 기점으로 이렇게 써놓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을 막 대입해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아. 그런 거였거든? 우린 그 무식한 짓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걸 할 때 정의역에서 빠지는 애들도 체크해줘야 돼. 자, 보자. 일단 fx 1번 보자. 1번 fx가 x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그럼 얘 미분하면 뭐야? 도함수 찾아보자. 도함수는 f'x는 뭐예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리죠.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부호 판단을 해야 되니까 x제곱으로 통분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 f'x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x를 찾을 건데 이건 다행히 분모가 0 될 리는 없으니까 분자만 0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럼 x 몇이겠어요? 0 되는 값이 풀마 1이겠죠? 그지? 그럼 증감표를 그려. 증감표 그 뭐냐 너무 망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숫자들이 마이너스 1 있고요. 그 다음에 1 있죠. 근데 정의역에서 아까 누가 빠져? 0이 빠졌잖아. 그러면 0도 넣어줘야 돼. 빠지는데 왜 넣어요? 빠지는 값이 있으면 그 사이 얘를 기준으로 양옆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x 여기 fx라고 할게요. 이게 도함수가 있으니까 fx를 위에다 둡시다. 상관없는데 나 사실 이거 할 때마다 다르거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f'x가 몇인데? 몇인데? 너무 빨라? 그러면 따라오고 나 지금 이거 마이너스 1을 왜 선? 도함수가 0 되는 값이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f'x에 넣으면 몇이야? 응, 0이야. 그지? 자, 참고로 0은 그냥 못 넣는 거야. 그지? f'x 여기다가 1 넣으면 몇이야? 0이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값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양수야, 함수야? 양수야? 넣어봤어? 넣어봤어? 그죠? 여기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보면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는 값을 넣으면 어떻게 돼? 응? 넣어봤어? 진짜? 뭐 넣어봤는데? 넣으면 몇인데? 계산 개빠르다. 여기 음수입니다. 대입해보면. 여기다 0에서 2분의 1 사이 값을 넣으면 음수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값 넣으면 뭐 이 같은 거 넣어봐. 몇이야? 양수야. 그지? 그럼 우린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어? 여기서 증가, 여기서 감소, 여기서 감소, 여기서 증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니까 대답은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증가.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도 증가. 근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거나 0에서 1 사이일 땐 감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까? 사실 이거 지금 답지에 그래프 안 나와 있지. 사실 이거 너네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근데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조금 지식이 필요해. 추가적인.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증가감소만 따지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본 적 없긴 한데 해보자. 우리 이거 개념만 쭉 배우고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문제 풀자. 그러니까 함수가 아까워. 너네 어차피 뒤에 가면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야 되거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면 말 그대로 연습이니까 그래프를 엄청 많이 그려봐야 돼. 초면인 함수들을 만났을 때. 근데 함수가 좀 아까워요. 거기서 만나는 애들만 가지고 하기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도 다 그려보는 거지. 나중에 돌아와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증가 f'x가 0보다 크면 증가고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인 거 알잖아. 그지? 증간표도 사실 증간표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증간표 원래 이계도 함수도 들어와 줘야 돼. 여기다가 f2'x도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 아직 모르잖아. f2'x가 뭔 상관인지. 그래서 f2'x가 뭔 상관인지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얘네들을 그냥 증가 감소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 싹 다 그리면서 연습합시다. 알겠죠? 문제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풀자. 코사인 x 들어간 거. 봐봐. 대표형 63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못 그린 애들이라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거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는 경우 찾기. 봐봐. 대표형 63번에 1번 보면 fx가 ax 마이너스 코사인 2x입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거 사실상 뭐 말하는 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이 말은 f'x를 구했을 때 걔가 모든 구간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같아도 된다, 안 된다? 같아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걸 일반화해서 딱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플랫한 구간이 없으면 됩니다. 왜? 잠깐 기울기, 한순간씩 기울기 0 되는 건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울 거다.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f'x 구해보자. 저 미분한 뭔데? a 마이너스 뭔데? 마이너스가 아니네. 플러스네요. 플러스 2 sin 2x죠. 코사인 2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2x. 근데 안에 있는 2x 미분하니까 2까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2 sin 2x입니다.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 a는 상수고 2 sin 2x는 그릴 수 있어. 2 sin 2x 어떻게 생겼는데 주기가 몇이고 주기가 파이고 그 다음에 앞에 2 곱해진 게 무슨 의미야? 위에 아래로 찢어진 거죠. 사인 함수가. 그러면 해봤자 원래 이렇게 생기던 애가 약간 이렇게 생긴 그 정도 느낌으로 생겼겠죠. 그죠?
근데 얘가 0보다 항상 작을 수 있나? 있죠. 어떻게 하면 얘를 통째로 내려버리면. 그지? 그러면 봐봐. a 플러스 2 sin 2x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가상의 선이 있을 때 이 가상의 선이 뭐? y는 플러스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선이 뭐야? y는 a 플러스 2고 여기 밑에 있는 선이 y는 a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럼 얘는 끽해봤자 사인 함수니까 얘는 끽해봤자 사인 함수니까 어디서 어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 a 마이너스 2에서 a 플러스 2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얘가 지금 0보다 어떻게 되라고? 작거나 같으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네. 그지?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a 플러스 2가 누구보다? 0보다만 작아주면 된다. 근데 같아도 된다 안 된다? 같아도 된다 안 된다는 실제로 딱 붙었을 때를 생각한 거야. a 플러스 2가 딱 0이 되면 어떤 식일 거냐면 여기가 x축이 되면서 이 도함수가 사인 함수가 잠깐 x축 찍고 다시 내려오고 x축 찍고 내려오고 x축 찍고 내려올 거라고 한 점씩. 그럼 저렇게 한 점씩 기울기가 0인 점이 있으면 감소의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죠?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a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됩니까? 사인 함수 너무 오랜만에 그려? 기억나? 사인? 뭐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2번 fx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네. 근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f'x 구해보자. f'x 구하면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2ax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2ax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1 마이너스 ax 제곱 곱하기 2ax 제곱. 근데 우리 얘 부호 판단할 거니까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자, 묶을 수 있는 걸 묶어보자. 2의 x제곱 묶어보세요. 이게 2의 x제곱이 개꿀인 게 뭐냐면 일단 묶고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순서 좀 바꿨어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이게 도함수야.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0보다 실수 전체파에서 증가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2의 x제곱은 이런 거 판단할 때 곱해져 있는 건 개꿀입니다. 왜? 얘는 항상 뭐니까? 항상 양수니까.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니까 전체 부호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럼 난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돼.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2ax가 a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맞아? 그럼 이건 끽해봤자 뭐야? 이차함수잖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일단 1차적으로 마이너스 a가 뭐여야 된다? 자, 이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 기준으로 위에 이차함수가 붕 떠 있어야 된다.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위로 블록 형태인데 항상 0보다 클 수 있겠? 안 되잖아. 위로 블록이면은 뭐 이렇게 올려놔도 결국 얘네들이 내려올 거 아니? 그지?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아래로 블록 형태여야 된다. 따라서 일단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1차적으로. 여기다 쓸게요. a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붕 뜨려면 x축과 만나지 않고 붕 뜨려면 뭘 만족해야 돼?
함수값에 0을 넣고 만든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죠. 그걸 뭘로 할 수 있는데? 판별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럼 y에다가 0 넣고 만든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겠네요. 4분의 d는 뭔데? a제곱 플러스 a, 얘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1 0보다 작다. 그럼 뭔데 이거 범위가? 얘 만족시키는 a의 범위가 뭐예요? a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다. 그지? 그러면 얘랑 겹치는 걸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답은 뭐? 알겠죠? 겹치는 게 여기죠? 됐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이야. 부호를 판단할 때 사실 아까도 증간표 그리다 말긴 했는데 증간표 그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증간표 그리기 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사실상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혼합되어 있는 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사실상 2차 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아까도 사실은 봐봐. 아까 요거 있죠. 아까 요것도 사실은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얘도 사실은 미분했을 때 함수가 x제곱분의 뭐식이었잖아. 통분했을 때.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네. x가 0인 경우 생각도 안 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x제곱은 x가 0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x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할 수 있거든. 그러면 사실 뭐만 보면 돼? 그 분자만 보면 되는 거. 근데 그 분자가 2차 함수였거든. 그럼 증가 감소를 비교적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죠. 판단할 수 있죠. 왜 2차 함수니까. 오케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이렇게 잘 묶어냈을 때 얘기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도움받을 일이 많습니다. 다항함수에서. 오케이? 왜? 이렇게 2의 x제곱 같은 거 양수로 팍 묶으면은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렇고 다음 그 밑에 있는 63-1번 보자. 연주야 옮겨 그냥 자리를 옮기라고. 왜요? 너 지금 수현이 가려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 좌우로. 자, 봐봐. fx가 저렇게 줬는데 얘가 구간 0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증가하도록 한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왜 전범위가 아니고 0에서 무한대로 줬을까? lnx 때문에 사실상 이 함수 입장에서는 저기가 정의역 전범위예요. 이 lnx 있잖아.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정의역이 요겁니다. 근데 그 정의역 전범위에서 증가하도록 하래요. 일단 뭐부터 하자? 미분부터 하자. f'x는 자 지금 우리 1번 풀 거예요. f'x는 미분하면 a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분의 1이야. 그치? 우린 얘가 0보다 크길 바래요. 크거나 같길 바래요. 그러면 뭐부터 해? 통분해. x제곱으로 통분. x제곱으로 통분하면 이거 뭐 돼? a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x.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상황. x제곱이 분 뭐에 있어? 어차피 우리는 x가 0보다 크거나 큰 범위에서 생각할 거거든. x제곱은 일단 0일 수 없으니까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네. 얘가 0보다 항상 크면 나눠져 있는 값인데 0보다 항상 크면 전체 값의 부호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줘. 그럼 뭐만 판단하는데? 얘만 판단하면 돼.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가 양수이기만 하면 분모도 양수라서 양수분의 양수해서 끝난다고. 계속 양수라고.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단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럼 어떡함? 그걸 관통하는 한마디.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방금 함축판이라고 했는데, 이거 내가 가르칠 때 한판축이라고 했었는데, 혹시 한판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냥 한판축이란 말만 기억나지? 판별식. 판이 뭐가 있겠어.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그걸 언제 했었는지 기억나요? 고1에서 2차 부등식 배운 다음에 근해 분리라는 게 있었어. 근데 근해 분리가 결국 뭐냐면 2차 방정식이 근해 위치가 어디로 한정될 때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거든. 그거랑 비슷한 걸로 같은 맥락으로 특정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한 근해 분리랑 특정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랑 둘 다 결국엔 2차 함수 그래프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를 함수로 만들어서 y는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은 항상 아니죠. x가 0보다 클 때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 함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것과 같거든.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여기서부터 1로 쭉 가는 과정에서 이 전범위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오든가 실제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0보다 클 때는 위에 있든가 아니면 이렇게 오든가 그냥 원래 0보다 크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이거는 어떤 차이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해야 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수 있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거든. 이 둘의 차이가 뭐? 축이 얘는 요 범위 안에 들어오고 축이 얘는 요 범위 안에 안 들어와. 축이 요 범위 안에 안 들어오면 뭐만 신경 쓰면 돼? 여기만 신경 쓰면 돼. y 절편. 근데 축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오른쪽에 있으면 함수 전체가 붕 떠야 되죠.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참고로 a가 0보다 작아버리면 지금 a가 최고 차항의 계수 앞에 붙어 있어서 a가 0보다 작아버리면 저게 가능할까? 저거 불가능합니다. 그러겠죠? 이거 말 안 되고. 그지? 0보다 항상 작아버리고. 이것도 말 안 되고. 뭐 이것도 말 안 되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a가 0보다 클 때를 전제해야 될 것 같다. 그지? 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나눴어야 했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랑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랑 둘 다 한꺼번에 포함시킬 건데 어쨌든 축이 이렇게 x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랑 축이 x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뭔데?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봐봐.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는 게 a가 양수잖아. 그럼 2a분의 1은 양수, 음수? 예? 2a분의 1이요? 양수.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1은 양수, 음수? 음수 이거 그냥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고 음수임. 그지? 그러면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 중에 이 케이스는 버려지네? 엄슴. 맞아? 그러면 요건데 이 경우에 뭐만 보면 돼? y축과의 교점만 보면 돼. y축과의 교점이 원점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이거 무조건 증가거든 계속. 그래서 그냥 항상 0보다 크거든. 근데 또 y축과의 교점은 공교롭게도 몇이에요? 1이에요. 그지? 그럼 양수네? 내가 뭘 안 따져도 양수네? 그럼 이거 뭐야? 답이 뭔데?
답은 이미 칠판에 써져 있죠? 0보다 크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 요소인데 나머지 요소가 다 충족해버려요. 얘만 고려하니까. 그래서 끝.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저거 저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되겠습니까? 좀 어렵죠? 어떤 의미로 어렵냐면 복합적입니다. 1학년 때 했던 거, 수투에서 했던 거 그냥 다 짬뽕이야. 오케이? 잠깐만. 혹시 내가 요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한 거 이렇게 왜 나누는지 이해 아직 잘 안 되는 사람. 이해돼? 오케이. 자, 이 개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아니 고등학교 때 배운 고1 때 배운 건데 2차 부등식이 특정 범위에서 성립할 때, 항상 성립할 때, 특정 범위에서 항상 성립할 때를 따지려면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고요. 그 함수 그래프에서도 축의 위치가 내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 안에 들어올 때와 들어오지 않을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x가 2번 보겠습니다. fx가 이따구로 생겼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하라고?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부터 해볼까? 미분부터 해보면 됩니다. f'x는 2ex 마이너스 2ex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맞아? 졸라 헷갈리게 해놨네. 왜 2를 쓰는 거야? 짜증나게. 자,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아씨 왜 이렇게 유제들이 다 어렵냐 설명하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묶이는 거 있어 아까처럼? 없죠. 이 부등식이 그냥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쪽은 지수함수인데 이쪽은 지수함수고 이쪽은 다항함수야. 근데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해야 돼. 자, f'x를 떼고 볼까?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0보다 항상 크다. 거나 같다. 뭐가 보여? 응? 응. 이거 이렇게 가야 됩니다. 2의 x제곱이랑 2x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이항을 합니다. 뭐 사실 플러스 a는 어디 남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마치 뭘로 인식하는 거야? 두 개의 함수에 관련된 부등식으로 보는 거야. 요 부등식이 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마치 얘네 둘을 함수로 봐서 각각 gx가 hx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되는 거? 그래프로 보면 gx가 hx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 y는 2의 x제곱 y는 2x 이렇게 두고 얘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가 2이니까 양수 음수 양수죠?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얘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이게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말은 곧
얘가 얘보다 항상 커야 된다. 그 말은 곧 거꾸로 말하면 얘가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린 지금 뭐만 변해? A만 변해. 그지? 그럼 A의 값에 따라서 얘가 뭐가 변하는데 위아래로 평행 이동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A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A는 저 밑으로 가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올라오다 보면 못 올라온 데가 있겠지. A 값에 따라서 얘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럼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직선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겠죠. 그게 어디야? 접할 때겠죠? 우린 이거 뭐 해야 돼? 접할 때 찾아야 돼. 그러면 봐봐. 아, 나 지금 C 접할 때 찾아야 되네. 그게 A의 경계가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떤 접선의 방정식 개념이 되는 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자, y는 2의 x제곱. 얘 도함수 뭐 y 프라임은 2의 x제곱 똑같습니다. 그죠? 접점을 t, 2의 t제곱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뭐야? 2의 t제곱이 기울기야. 근데 얘가 몇이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아, 그러면 t가 몇이겠구나? t가 1일 수밖에 없겠구나. 다 되는 거죠. 그럼 끝났죠? 그죠? 뭐가 끝났는데?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다 대입하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 1,22. 그러면 얘는 1,22를 지날 때가 여기 접할 때야. 그지? 그럼 1,22 넣으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네요. 이 딱 접할 때가 여기다 1,22 넣으면 A가 0이라서 얘가 Y는 2x 함수야. A가 몇일 때? 0일 때. 자, 그럼 여기서 중요.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럼 얘보다 내려가면 되는데 얘보다 내려가려면 A가 0보다 커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되겠죠? 우리 방금 뭐 했어? 어떤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뭘 이용해서 했어? 함수 이용해서 해석했어. 그러면 자 봐봐. 그 질문을 여기로 가져와서 아까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뭐야? 경위가 뭐야? 그러면 그래프끼리의 상대적인 위치로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치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래프를 쪼갤 거냐 이거야. 어떻게 함수를 쪼갤 거냐 이거야. 그럼 그 기준은 뭐?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로 쪼개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거임. 오케이? 자, 봐봐.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아, 얘도 같은 거구나.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얘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냐 없냐 일단 따져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얘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어떤 두 개의 함수의 상대적인 위치로 쪼개서 볼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재밌지? 여기서부터 문제 풀 때 아주 한 문제 한 문제가 아주 주옥 같을 겁니다.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택을 쌓아가는 그 어떤 경험. 그럼 뭐 스투도 잘 되고 좋아.
잠깐 쉬었다 할까요?